오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니까 요새 격돌도 좀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호소를 좀 들어보시면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를 것. 윤석열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죠. 일단 민주당은 마지막 선거의 인물론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 전통적인 선거 막판에 사실은 인물론이 좀 먹힌다. 뭐 이런 전략에 기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진보 정권 민주 원년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때부터 했잖아요. 저는 YS 때라고 보는데, 근데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이 갈수록 저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 봐요. 제가 여기 가장 평가하는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이분에게 통합을 위해서 전두환 노태 사명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분은 이게 FTA라든지 군대 파괴라든지 정말 이게 국익을 위해서 지지층이 반대하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지지율은 10%대까지 폭락했지만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 이분에게 지지율 40%를 부끄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을 딱 두 갈래로 편갈라서 무조건 이게 내 편만 보고 정치를 하니 솔직히 극렬 지지층들은 안 바뀌죠. 40%는 유지하죠. 그렇지만 이게 반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제가 보기에 뭐 민주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이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게 개인적인 도덕성 시비라든지 뭐 욕설 이런 문제나 정책도 이게 퍼주기 이런 부분에서 갈수록 이 진보 진영의 대통령 후보들이 좀 갈수록 이게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구도에 너무 천착하는 거 아니냐, 정권 교체, 정권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이 꿈꾸는 다음 대한민국에 대한 꿈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사실 윤석열 후보 자체가 뭐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현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이 지금 이제 팬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렬한 강성 지지층들이 있지만 항상 이제 극렬 지지층이 있으면 거기에 또 그만큼 상응하는 반대층도 있거든요. 그런 반대층들의 정권 교체 욕망, 열망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까지 갖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감성적 호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치 혐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쪽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된 여러분들께 부동층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겠다. 내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이렇게 제시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있어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선거가 다 끝났고 예. 오늘 이제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뭘 할 수는 없지만 뭐 전체 구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 그런 감성이나 또 아니면 분노에 너무 호소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아쉬움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정치인의 입보다 발을 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유세를 도는지에 따라서 그 후보의 메시지가 사실 숨겨져 있다. 그 지역의 표심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두 후보 마지막 유세를 서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 거리도 거의 유세하는 지역 가깝다고 하는데 후보들이 이제 수도권에 좀 집중하는 이유, 뭐 단순히 인구 많다고 해서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선거에 승리했을 때는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높은 득표를 해서 성공을 했었는데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특히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 낮아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열세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고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계속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 정치인들의 주장이긴 하지만 수도권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도권을 최대한 올려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승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막판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기 서울에 그렇게 민주당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을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쪽에서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후보들이 돌아다녔던 곳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둘 다 동시에 약세 지역 많이 찾았습니다. 호남의 윤석열 후보 공들인 건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도 대구 경북 방문도 많이 했고요, 부울경도 많이 했고 이런 전략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열세 지역의 그 한 표는 두 표의 가치가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표 따라오면 원래 이재명 후보 갈 것 뺏어오니까 예. 두 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그 호남에 많이 공을 들였잖아요. 이게 그 실제 호남 유권자는 TK하고 비슷합니다. 호남 유권자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그 수도권에 호남 유권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호남에 공을 들이고 예를 들어 김대중 뭐 이게 김영관도 찾아가고 5.18도 이게 자주 찾아가면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호남인들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고 수도권이 특히 많죠. 그 점에서 저는 공을 들인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대선 종착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야 판세 두고 이제 판세를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작가라고 하죠.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차로 승리할 것이다. 이준석 당대표 얼마 전까지 한 8%포인트 얘기했었는데요. 10%포인트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사실은 접전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네요. 어떤 전략입니까? 접전이라는 건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유시민 이사장은 1%라는 거는 그냥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을 근거 없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10%를 한 거는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를 보고 이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요. 제가 보는 게 여론조사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뭐 이재명 후보 1등 할 때도 있고 윤석열 1등 엎치락뒤치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바뀐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재창출보다 높았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이게 높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찍을까요? 이재명 후보도 정권 교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정권 교체인지는 의문이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정권 교체 여론만큼 윤석열 후보의 여론이 논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어떨 때는 이게 55도 나오고 50% 넘었잖아요. 저는 이게 조심스럽게 제 예측은 윤석열 후보가 50%는 이게 넘고 잘하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한 51.6% 최고 득표율도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이 아닌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2030 여성의 표심은 잘 안 잡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과연 그 표심은 자리를 정했을까 아니면 실제로 투표장에 나갈까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어떨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은 여성이 많이 이슈가 됐던 선거입니다. 선거기도 해서 이게 결국은 지금 사전투표 이제 결과를 보면 여성이 좀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여성 유권자들이 고민이 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은 내일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그런 거를 투사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은 이제 어느 정도 퍼센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의 그 표심이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스윙보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들의 표심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아울러 사실은 2030 남성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늘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이제 기자 회견을 했는데 예.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자칭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사실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 가까웠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뒤처졌을 때가 2030 남성 세대, 보수화된 남성 지지층들과 괴리가 생겼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내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2030 남성의 표심, 여성의 표심도 어디로 흘러갈지 선거 결과 봐야겠네요. 오늘 있었던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